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낭자,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소? 어둠이 내려앉은 작은 공간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선비의 속삭임. 오늘은 조선 후기 경상도 밀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학문을 숭상하고 백성을 아끼는 이들이 살아가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대로 청렴을 지켜온 집안 이진호 선생의 가문이 있었지요. 이진호 선생의 가문은 벼슬을 해도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친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조부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마을을 지켰으며 아버지는 밀양 고을의 현감으로 있으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아 퇴직 후에도 백성들이 존경했던 인물이었지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이진호 선생이었고 그의 딸 수연 또한 그 뜻을 이어받아 학문을 익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수연 아가씨, 저도 이제 충자를 직접 쓸 수 있어요. 참 잘했구나. 충자는 충성을 뜻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왕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것이란다. 수연은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녀는 조부와 아버지에게 배운 바를 그대로 실천하며 백성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관아에서 보낸 것 같은 관리들도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고요. 그 말을 듣고 책을 읽고 있던 이진호 선생은 고개를 들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눈썰미가 좋구나. 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 새로 부임했다는 현감 때문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안 그래도 밀양읍성에 새로 강윤이라는 현감이 부임을 하였다더구나. 그자가 오고 나서 이웃 고을에서는 세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고 심지어는 토지를 빼앗긴 백성들도 있다더구나. 그렇다면 곧 우리 마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쉬이 사라지지 않으니 우리 마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퍼져오지 않을까 싶구나. 곧 마을과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 이진호 선생은 달빛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탐과 놀이들에게 굴하지 않고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죠. 그의 그러한 신념이 곧 위협이 될 것을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함께 시장 구경을 간 이진호 선생과 수연은 불길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어? 밀양 읍성 쪽에서 세금이 2배로 올랐다는데 이번에도 우리 마을은 괜찮을란가? 어디 그렇겠어요. 새로운 현감 강윤이란 자가 탐욕스럽기로 유명하더이다. 가진 자들에게서 더 빼앗고 없는 자들은 더욱 힘들게 괴롭힌다지 않소. 쉿! 벽에도 귀가 있다 하였소. 혹여 관아에 잘못 전해지면 어찌 되겠소? 부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마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밀양 읍성에서는 강윤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직접 내려온 사람이요. 밀양 고을은 풍요로운 곳이라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 다들 가난한 얼굴을 하고 있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소. 나라 재정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둘 것이니 모두들 준비하도록 하시오. 대감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 수확이 예년에 반도 되지 못합니다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신다면 백성들은 어찌 살아가란 말씀이십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 강윤은 한쪽 눈썹을 치켜들며 싸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엎드린 농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관가의 명령에 대항하는 것이냐? 강윤이 손짓을 하자 그의 수하들이 곧바로 나서서 농부의 등을 곤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질이 이어질수록 마당 위로 신음소리는 퍼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 둘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든 나라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소장료는 2배로 올릴 것이며 이를 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땅을 내놓도록 하라. 그날 저녁 마을의 원로들과 이진호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그들은 관아에 직접 찾아가기로 하였지요. 현감님, 이 고을은 예로부터 농업이 중심이었고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흉년에 세금까지 올려버린다면 백성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옵니다. 선비님이 감히 내 정사에 토를 다는 것이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덕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옵니까? 백성들의 상황을 너그러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선비 나으리,
예전에 청렴한 선비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 줄은 알겠소만 세상이 변한 것은 모르시오. 왕실도 돈이 필요하고 나라의 재정도 채워야 하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니 괜한 충심을 부리지 마시오. 마을 백성들이 굶주리고 도탄에 빠지는 것이 대감께서 말씀하시는 필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대대로 양반 가문의 선비라고 백성들에게 연민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소? 선비 나으리도 기회가 있다면 좋은 벼슬 하나 얻을 수 있을 텐데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오. 벼슬을 위해 신념을 굽히라는 말씀이십니까? 말귀가 빠르시군. 내 손을 잡는다면 당신과 당신 가문은 안전할 것이오. 그 말을 듣자 이진호 선생은 고개를 들어 강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성을 팔아 신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윤은 웃음기 사라진 얼굴을 하며 이진호를 바라보며 술잔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소이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써나가는 수밖에. 며칠 뒤 마을 곳곳에 자지러지는 고함 소리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불이야. 이진호의 곡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이것은 강윤의 방식이다. 그는 우리 마을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날 밤 수연은 밤새도록 불길을 바라보며 더 큰 위기가 곧 닥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윤의 수하들이 마을을 돌며 경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나리의 명이다. 소장료를 올리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논밭을 바쳐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구도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굶어 죽고 말 거야. 강윤의 폭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소장료와 세금에 허덕이며 논밭을 빼앗겼고 관아의 군사들은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곡식이 이 자루뿐인데 이것마저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입 다물어라. 이 곡식은 관아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니 감히 따질 게 아니다. 관아 관리가 농부를 밀쳐내자 그의 가족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게 된 수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사랑방에서 아버지 이진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 마을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미 여러 차례 강윤에게 항의하였으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백성들과 우리 가문을 위협하고 있단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어머님께서 남기신 논밭마저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조선의 백성이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불충이요. 그럼 대체 지금 같은 상황의 충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권력을 지닌 자들의 탐욕을 따르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충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진호 선생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내 말도 옳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강윤을 무너뜨릴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튿날 수연은 직접 관아를 찾아 강윤과 대면해 보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가씨, 거긴 가시면 안 됩니다. 강윤나리는 우리 같은 백성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이제 저뿐입니다. 수연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관아의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현감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관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으며 돌려보내려 했지만 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강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감히 이곳에 찾아오다니 흥미롭군. 들여보내라. 수연은 마당을 지나 관아의 대청에 올랐습니다. 강윤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이진호 선비의 따님이라더군. 대체 어떤 일로 나를 찾아왔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대감께서 백성들에게 거두고 계신 세금을 낮추어 주시길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세금이 높아 마을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오. 대감께서는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이시며 왕께서 백성을 다스리라고 내린 자리가 아니옵니까? 백성의 상황을 두루 살펴봐 주십시오.
강윤은 피식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군.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요. 백성이 곡식을 내야 조정이 돌아가는 것이고 조정이 돌아가야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요. 대감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대로 가다간 밀양은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강윤은 수연을 빤히 잠시 바라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반 규수가 어찌 이런 곳에서 나서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감히 내 정사에 간섭을 하려는 것이더냐? 쓸데없는 고집이 있던지 아비와 똑 닮았군. 그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기다리던 관리들이 들어와 수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크다 하니 며칠 동안 감옥에서 굶어보며 백성의 아픔을 체험해보라. 수연이 저항할 틈도 없이 관리들은 그녀를 끌고 관아의 지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강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대감께서 그렇게 백성을 깔보신다면 머지않아 그 백성들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수연이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진호 선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관아로 향했습니다. 대감, 제 딸을 풀어주십시오. 선비 나으리, 이제라도 나와 손을 잡으면 딸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지사. 앞으로 내 그대 가문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터이다. 백성을 등지고 부귀를 누리는 것은 선비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딸아이도 그렇게 백성을 등지고 자신을 꺼내주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 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시오. 이진호 선생은 말없이 강윤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지켜내기 위해 더 신중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편 수연은 군졸들에게 끌려가던 중 관아 복도 한쪽에서 낮게 이야기하는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도 걷어들인 세금의 절반을 대감께 넘겼나? 그렇지. 조정에 올릴 장부는 따로 정리해 두었어. 실제 거둬들인 금액을 그대로 올리면 우리 또한 위험해지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듣고 수연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보고하는 금액도 조작을 하고 있구나. 그녀가 조금 더 그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군졸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어두운 한쪽 구석에서 아까 관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던 수연은 문득 조용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는 겁이 나지 않소? 누구십니까? 그대처럼 나도 이곳에 그저 갇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관아에 들어가 직접 부사에게 대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 하지만 백성을 위한다고 직접 나선 여인은 처음 보았소. 대감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백성들의 힘듦은 모른 척하며 세금을 착복하는 관리를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세금을 착복한다. 그것은 그대의 단순한 짐작이 아니오. 글쎄요, 증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될 텐데. 이를테면 장부 같은 것일지. 수연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 듯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내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어찌 아시지요? 한양에서도 밀양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조정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저도 관아의 관리들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적은 같은 것 같군.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대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나도 내 이름을 말하겠소. 수연은 눈앞의 사내가 단순한 죄수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그와 함께라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강윤의 부정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감옥 어디선가 들려왔지요. 그대 혹시 이진호 선생의 따님이십니까? 그걸 어찌? 제 눈이 멀쩡할 때 그 어르신께 책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관아에서 서리 노릇을 하던 사람이지요. 항상 강직하시고 따뜻하신 이진호 선생의 따님이시라니. 제가 직접 아가씨를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에서 아버님과 성정이 똑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강윤 대감에게 당하신 겁니까? 내 손으로 정리한 장부. 그자가 조작을 시켜 나를 대신 내쳤지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장부는 여전히 서쪽 담쪽 별채 창고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밤마다 군졸 하나가 술에 취해 다녀가곤 했지요. 그 문서엔 많은 이의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그걸 본 자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서 나갈 생각을 한 적이 없었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하지만 그대들은 다른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걱정 마시어요. 그 진실 반드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살아서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장부가 두 벌이라는 정황은 조정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명확해졌군요. 그 방은 보통 사람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강윤이 직접 열쇠를 지니고 있고 문 앞에는 병졸 한 명이 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 병졸이 자리를 비우는 그 짧은 틈이 기회겠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대는 정말 용감한 여인이군.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오. 곧 모든 것을 밝히게 될 때 그때는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그는 따뜻한 눈길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한편 이진호 선생은 조용히 감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면회를 요청했고 예의 바른 말투로 군졸들을 설득해 감옥 가까이에서 짧은 시간 딸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느냐?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감옥 안에서? 누가? 정체는 말하지 않지만 그분은 백성을 위해 움직이고 계신 듯 합니다. 그 순간 담 너머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이진호 선생은 그의 눈빛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혹시 경이 암행어사이신가? 함구해 주십시오. 아직은 밝혀서는 안 될 때입니다. 내 딸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면 저 또한 따르겠습니다. 밀양의 하늘을 밝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날 밤 이진호 선생의 도움을 받아 윤태는 감옥을 빠져나갔고 별채의 서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심히 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강윤이 숨긴 진짜 장부. 그의 손에 들린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세금 3,400석, 보고액 1,950석, 조정 전달 없음, 백운대감 전달 500석 상당 현물. 배우까지 있었군. 백운 대감이라. 다음 날 관아 앞마당에서는 여김없이 백성들이 불려나와 있었습니다. 이놈들 세금이 적다고 징징거릴 시간에 밭을 한 떼기라도 더 갈아야지 않겠느냐? 그만하시죠. 리시오, 이놈이! 윤태는 도포 속에서 마패를 꺼내들며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윤태라 하오. 백성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캐내기 위해 이곳 밀양에 내려왔소. 암행어사 날이다. 살았다. 살았어. 강윤, 그대는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 중 절반을 가로채 조정엔 거짓 보고를 하였으며 그 일부를 백운 대감에게 바쳤다. 이 모든 것은 이 장부가 말해주고 있다. 거짓이다! 모두 조작이다! 입 다물라. 의금부 포졸, 이 차를 잡아 의금부로 압송하라.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수연과 무고한 백성들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옳았구나. 누군가 맞서야 한다는 말 이제야 깨닫는다. 아버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었고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그대는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오. 이 마을과 백성을 위해 맞서 싸우다니 정말 대단하오. 내 조정에 가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고 돌아오겠소. 윤태는 수연을 바라보았고 수연도 윤태를 수줍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밀양 마을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밀양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감은 다름 아닌 밀양을 수롱에서 구해준 암행어사 윤태였습니다. 윤태는 밀양 현감으로 내려와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곳 밀양의 땅을 택했소.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내가 있을 자리라 생각했기에 나와 함께 해주겠소? 그럼 이제 우리는 백성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군요. 백성들도 두 사람을 향해 웃으며 인사하였습니다. 현감날이 만세, 수연아 씨 만세. 오래오래 행복하셔요.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올곧은 뜻은 반드시 길을 엽니다. 힘없는 백성의 눈물 위에 서 있던 권세도 진심 앞에서는 허망하게 무너지지요. 정의를 위해 움직인 암행어사 윤태,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수연,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선비 이진호 선생의 이야기처럼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